거울 보실 때마다 손으로 자꾸 얼굴을 가리고 싶으신가요? 볼 위쪽 갈색 얼룩, 이마에 번진 듯한 색소, 관자놀이 옆 작은 점들. 화장으로 아무리 가리려 해도 더 짙어지는 것 같아 거울 볼 때마다 스트레스 받으시고 계시나요? 병원 가볼까 생각하다가도 비용이 만만치 않고 레이저 받으면 계속 관리해야 한다는 말에 망설여지시죠. 그래서 집에서 이것저것 발라보지만 달라지는 건 없고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는 거겠지 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냉장고 문만 열면 냉장고 속 재료 하나가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3일만 써보시면 피부가 답을 줍니다. 피부과 원장들도 인정하는 성분이고 한의학에서도 수백 년간 써온 재료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냥 바르는 법만 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왜 기미와 검버섯이 생기는지, 왜 문지르면 안 되는지, 우유 속 어떤 성분이 색소를 다루는지, 무엇을 섞어야 효과가 배가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실수가 모든 걸 망치는지까지 전부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피부과 가지 않아도, 비싼 제품 사지 않아도 지금 당장 실천해서 기미 잡티의 고민을 말끔히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기미, 검버섯, 잡티. 이름은 다 다르지만 사실 뿌리는 하나입니다. 멜라닌이라는 색소가 피부 안에 너무 많이 쌓인 겁니다. 멜라닌은 원래 나쁜 게 아닙니다. 햇빛으로부터 피부를 지키려고 우리 몸이 만드는 보호막입니다. 문제는 이게 과하게 만들어지거나 한 곳에 몰려서 배출이 안 될 때입니다. 자외선을 많이 쬐이면 피부는 위험을 느끼고 멜라닌을 더 만들게 되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피부 재생 속도가 느려지면 이 색소가 밖으로 빠져나가질 못합니다. 그래서 한자리에 계속 쌓이고 점점 진해지는 겁니다. 여기에 피부 장벽까지 약해지면 작은 자극에도 멜라닌 세포가 흥분해서 더 많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미와 검버섯은 단순히 피부가 더러워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피부가 스스로를 지키는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재생이 느려지고 장벽이 무너지고 색소가 배출되지 않는 상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해결해야 색소가 빠집니다. 문제의 본질을 알아야 올바른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색소를 벗겨내야 없어지지 않겠어. 그래서 스크럽 제품을 쓰거나 때밀이 타월로 문지르거나 세수할 때 손에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큰 실수입니다. 피부를 문지르면 겉면이 긁힙니다. 눈에 안 보여도 미세한 상처가 생기기 마련이죠. 그럼 피부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위험하다. 더 두껍게 막아야겠다 하고 멜라닌을 더 만들게 되는 거죠. 자극을 받으면 받을수록 색소는 더 짙어지고 넓게 퍼집니다. 일시적으로 피부가 밝아진 것처럼 보여도 며칠 지나면 전보다 더 어두워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특히 검버섯처럼 두껍고 깊은 색소는 문지른다고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변 피부까지 자극받아서 새로운 얼룩이 생깁니다. 기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질러서 벗겨지는 건 표면 각질 뿐이고 정작 색소는 그 아래 진피층에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문지르는 게 아니라 피부 스스로 색소를 밀어내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각질을 부드럽게 녹이고 재생을 도와주고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우유가 하는 일입니다. 냉장고에 있는 우유가 피부에 좋다는 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좋은지 제대로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우유 속에는 피부 관리에 필요한 성분이 3가지나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락트산입니다. 이건 AHA라고 부르는 천연산 성분입니다. 피부과에서 쓰는 필링 제품에도 들어갑니다. 락트산은 묵은 각질을 문지르지 않고 화학적으로 녹입니다. 각질 사이 연결고리를 끊어서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만듭니다. 각질이 제거되면 그 안에 갇혀있던 멜라닌도 함께 빠져나갑니다. 새 피부가 올라오면서 색소가 머무를 자리가 줄어드는 겁니다. 두 번째, 단백질입니다.
우유 속 카제인이라는 단백질은 손상된 피부 세포를 재생하는 데 씁니다. 피부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이 들면서 단백질 합성이 느려지면 피부가 얇아지고 탄력이 떨어집니다. 우유를 바르면 이 단백질이 피부 표면에 얇은 막을 만들어서 수분이 날아가는 걸 막고 재생을 돕습니다. 색소만 빼는 게 아니라 피부 결 자체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세 번째, 비타민과 미네랄입니다. 우유에는 비타민 A, 비타민 B, 칼슘, 인 같은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A는 피부 재생 속도를 올리고 비타민 B는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칼슘과 인은 피부 수분 균형을 맞춰줍니다. 이 모든 게 한꺼번에 작동하니까 우유 하나로 각질 제거, 재생, 장벽 강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시중에 파는 제품은 한 가지 효과만 노립니다. 각질 제거 제품, 재생 제품, 보습 제품이 다 따로입니다. 그런데 우유는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다룹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써도 효과가 있고 여기에 목적에 맞는 재료를 더하면 효과가 몇 배로 커집니다. 우유만 발라도 피부는 좋아집니다. 하지만 김이나 검버섯처럼 이미 박힌 색소를 다루려면 역할 분담이 필요합니다. 우유는 기본 베이스입니다. 각질을 녹이고 재생을 돕고 장벽을 지킵니다. 여기에 추가 재료를 섞으면 피부 타입별로 더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멜라닌 생성 자체를 막고 싶다면 비타민C를 섞어줍니다. 이미 생긴 색소를 완화하고 싶다면 효소가 많은 감자를 사용하세요. 건조한 피부라면 보습을 강화하는 요거트를 선택하세요. 피부에 맞게 선택하시면 돼요. 무작정 이것저것 다 섞으면 오히려 피부가 혼란스러워합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성분이 들어가면 자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피부 상태를 보고 지금 필요한 게 뭔지 판단해서 한두 가지만 추가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조합과 사용법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우유에 밀가루나 쌀가루를 섞은 팩입니다. 우유 2숟가락에 밀가루 1숟가락 넣어서 되직하게 만듭니다. 너무 묽으면 흘러내리고 너무 되면 바르기 어렵습니다. 요거트 정도 농도가 적당합니다. 이걸 세안 후 얼굴에 고르게 펴 바릅니다. 눈 주위는 피하고 색소가 있는 부위에 조금 두껍게 바르세요. 10분에서 15분 정도 그대로 둡니다. 마르면서 당기는 느낌이 들 수 있는데 따끔하거나 가려우면 바로 씻어내야 해요. 시간이 되면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헹굽니다. 절대 뜨거운 물 쓰지 마세요. 뜨거운 물은 락트산 효과를 없애고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듭니다. 찬물도 안 됩니다.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씻어내고 수건으로 톡톡 눌러서 물기만 제거합니다. 문지르지 마세요. 처음 3일은 연속으로 해보세요. 이 기간이 피부 반응을 확인하는 전환점입니다. 3일 지나면 각질이 정돈되면서 피부 톤이 한 단계 밝아진 게 느껴집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후 주 2, 3회 꾸준히 하시면 한 달쯤 지나면서 색소가 옅어지는 게 보입니다. 중요한 건 규칙입니다. 매일 할 필요 없습니다. 3일 연속 후에는 이틀에 한 번 또는 일주일에 2번만 해도 충분합니다. 과하면 피부가 부담을 느낍니다. 적당한 간격을 두고 꾸준히 하는 게 핵심입니다. 기미가 새로 생기는 걸 막고 싶다면 비타민C를 추가하면 되는데 그중 레몬즙이 대표적입니다. 레몬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티로시나제라는 효소를 억제합니다. 이 효소가 멜라닌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비타민C가 이걸 방해하는 겁니다. 색소가 새로 생기는 속도를 늦추는 겁니다. 우유 2숟가락에 레몬즙 몇 방울만 떨어뜨립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산성이 강해져서 피부가 따갑습니다. 대여섯 방울이면 충분합니다. 밀가루를 섞어서 팩을 만듭니다. 10분이면 돼요. 우유 밀가루 팩보다 시간을 짧게 하세요. 비타민C는 강력하지만 자극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저녁에만 쓰세요. 낮에 바르고 햇빛 쬐면 오히려 색소가 더 짙어질 수 있습니다. 자외선과 만나면 비타민C가 산화되면서 피부에 얼룩을 남기기도 합니다.
저녁에 바르고 다음 날 아침엔 자외선 차단제 꼭 바르세요. 민감한 피부라면 레몬 대신 오렌지즙을 쓰거나 비타민 C 가루를 아주 조금만 넣는 것도 방법입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만 해보고 괜찮으면 횟수를 늘립니다. 무리하게 하진 마세요. 비타민 C는 효과가 강한 만큼 조심해야 합니다. 검버섯은 기미보다 두껍고 색이 진합니다. 진피층 깊숙이 박혀 있어서 표면 관리만으로는 잘 빠지지 않습니다. 이럴 땐 감자를 씁니다. 감자에는 카테콜라제라는 효소가 들어있는데 이게 이미 쌓인 멜라닌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감자를 갈아서 즙을 냅니다. 우유 2숟가락에 감자즙 1숟가락을 넣고 밀가루나 쌀가루로 농도를 맞춥니다. 이걸 검버섯이 있는 부위에만 집중적으로 바릅니다. 얼굴 전체에 바를 필요 없습니다. 기미 부위만 두껍게 올리고 15분 둡니다. 감자는 즉각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1, 2개월 꾸준히 해야 색소가 옅어지는 게 눈에 보입니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깊은 색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3번 정도 꾸준히 하시다 보면 검버섯 가장자리부터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감자즙은 신선할 때 사용하세요. 공기에 노출되면 금방 산화되어서 갈색으로 변합니다. 변색된 즙은 효과가 없습니다. 매번 새로 갈아서 바로 쓰세요. 귀찮더라도 이게 효과를 좌우합니다. 냉장 보관해도 하루 이상 두지 마세요. 요거트는 우유보다 락트산 농도가 높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유산균이 락트산을 더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질 제거 효과가 우유보다 강합니다. 하지만 색소 제거가 목적이라면 요거트는 보조 역할로만 쓰는 게 좋습니다. 요거트는 재생과 보습을 돕는 데 더 적합합니다. 유산균이 피부 장벽을 안정시키고 수분을 붙잡아 줍니다. 우유팩을 하다가 피부가 건조해진다 싶으면 우유 대신 요거트로 바꿔보세요. 그릭 요거트나 플레인 요거트처럼 되직한 제품을 쓰세요. 밀가루 섞지 않고 요거트만 발라도 됩니다. 바르고 10분 후에 씻어내면 피부가 촉촉해집니다. 단 요거트는 자극이 있을 수 있어요. 락트산이 많아서 민감한 피부는 따갑게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엔 짧게 5분 정도만 해보세요. 괜찮으면 시간을 늘립니다. 주 1에서 2회면 충분합니다. 너무 자주 하면 피부가 얇아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를 써도 습관이 잘못되면 소용없겠죠. 나쁜 습관으로는 첫 번째, 뜨거운 물로 세안하는 겁니다. 뜨거운 물은 피부 유분을 빼앗아갑니다. 락트산 같은 성분도 열에 약해서 효과가 줄어듭니다. 팩 후엔 반드시 미지근한 물로 씻으세요. 두 번째,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는 겁니다. 팩으로 각질을 제거하면 피부가 일시적으로 얇아집니다. 이 상태에서 햇빛 쬐면 멜라닌이 더 많이 만들어집니다. 팩 다음 날은 특히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세요. 실내에 있어도 창문 너머 자외선은 들어옵니다. 세 번째, 상한 재료를 쓰는 겁니다. 우유는 개봉 후 3일 이내, 레몬즙은 짜낸 즉시, 감자즙은 갈아서 바로 써야 합니다. 냉장고에 며칠 둔 재료는 세균이 번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걸 얼굴에 바르면 염증이 생깁니다. 신선한 재료만 쓰세요. 아무리 천연 재료라도 사람마다 반응은 다릅니다. 팩을 처음 시도한다면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하세요. 팔 안쪽이나 귀 뒤에 조금 발라보고 30분 기다립니다. 붉어지거나 가려우면 쓰지 마세요. 괜찮으면 얼굴에 써도 됩니다. 우유 알레르기가 있으면 이 방법은 맞지 않습니다. 레몬이나 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레르기 반응은 심하면 붓거나 따가울 수 있습니다. 의심되면 피부과에서 알레르기 검사 받아보시고 안전한 재료만 선택하세요. 민감성 피부라면 농도와 시간을 줄이세요. 우유 비율을 높이고 추가 재료는 최소화하세요. 10분이 부담스러우면 5분만 두셔도 됩니다. 서두르지 말고 피부가 적응할 시간을 주세요. 천천히 시작해도 꾸준히 하면 효과는 옵니다. 팩은 외부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피부가 진짜 회복하려면 안에서 재생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려면 생활 패턴도 중요하겠죠. 첫 번째, 물을 충분히 드세요. 하루 6, 8잔 정도면 피부 세포가 수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이 부족하면 아무리 팩을 해도 건조함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잠을 잘 주무셔야 해요. 밤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가 피부 재생이 가장 활발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잠들지 않으면 멜라닌 배출이 느려지고 피부가 새로 재생되지 않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팩 효과도 반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항산화 음식을 드세요. 블루베리, 토마토, 시금치 같은 것들이 피부 세포를 보호합니다. 색소가 쌓이는 걸 막고 재생 속도를 높입니다. 스트레스도 관리하세요. 스트레스 호르몬은 멜라닌 생성을 자극합니다. 팩은 보조일 뿐이고 회복은 생활에서 완성됩니다. 팩으로 외부적인 영향을 준다면 이제 내부를 채워야 합니다. 피부는 우리가 먹는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특히 기미와 색소 침착을 막으려면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챙겨 드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게 자외선으로 생기는 활성산소를 없애줍니다. 활성산소가 줄면 멜라닌 생성도 줄어듭니다. 토마토는 익혀 먹는 게 훨씬 좋습니다. 열을 가하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3배나 높아집니다. 토마토 스프나 토마토 볶음으로 드세요. 두 번째는 당근입니다. 베타카로틴이 많아서 피부 재생을 돕습니다. 우리 몸이 베타카로틴을 비타민 A로 바꿔서 씁니다. 비타민 A는 새 피부 세포를 만드는데 꼭 필요합니다. 당근은 기름에 볶아 먹으면 흡수가 잘 됩니다. 아침에 당근 1개 갈아서 주스로 마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식이섬유가 많아서 장을 깨끗하게 만듭니다. 장이 건강해야 피부도 맑아집니다. 장에 독소가 쌓이면 피부로 올라와서 트러블과 색소 침착을 일으킵니다. 고구마는 쪄서 드시거나 구워 드세요. 설탕이나 버터는 빼고 그냥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녹차입니다. 카테킨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색소 침착을 막습니다. 하루 2-3잔 마시면 피부톤이 한 단계 밝아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너무 진하게 우리면 카페인이 많아서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 연하게 우려서 드세요. 식후에 한 잔씩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연어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피부 염증을 줄이고 장벽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피부 장벽이 약하면 색소가 더 잘 생깁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 연어 한 토막 드시면 피부 탄력도 좋아집니다. 구워 드시거나 찌개에 넣어 드세요. 여섯 번째는 아몬드입니다. 비타민 E가 풍부해서 피부 노화를 늦춥니다. 하루 한 줌, 10알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높아서 부담됩니다. 간식으로 조금씩 챙겨 드세요. 일곱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비타민C가 레몬보다 많이 들어 있습니다.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이미 생긴 색소를 옅게 만듭니다. 데쳐서 샐러드로 먹거나 볶아 드세요. 비타민C는 열에 약하니까 너무 오래 익히지 마세요. 이 음식들을 한꺼번에 다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일주일에 3-4가지씩 돌아가면서 드세요. 중요한 건 가공식품을 줄이는 겁니다. 라면, 과자, 탄산음료는 피부에 염증을 일으키고 색소를 진하게 만듭니다. 신선한 재료로 직접 요리해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자면 기미와 검버섯은 벗겨내는 문제가 아닙니다. 피부가 스스로 색소를 밀어낼 힘을 되찾는 게 답입니다. 우유는 각질을 녹이고 재생을 돕고 장벽을 튼튼하게 만드는 드문 재료입니다. 락트산, 단백질, 비타민이 동시에 작동해서 한 번에 3가지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여기에 피부에 맞게 재료를 더해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멜라닌 색소 억제엔 레몬을, 깊은 색소 침착엔 감자를, 건조함엔 요거트를 사용하세요. 자신의 피부 상태를 보고 선택하시면 돼요. 단, 자극을 최소화하고 꾸준히 하는 게 핵심입니다. 3일은 피부 반응을 확인하는 기간이고 한 달은 변화가 눈에 보이는 기간입니다.
두 달은 색소가 안정되는 단계입니다. 뜨거운 물, 자외선 차단 생략, 상한 재료. 이 세 가지만 피하면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팩보다 중요한 건 생활입니다. 물, 잠, 음식, 스트레스 관리. 이게 받쳐져야 팩 효과가 제대로 나타납니다. 특히 토마토, 당근, 고구마, 녹차, 연어 같은 음식을 꾸준히 드시면 안에서부터 피부가 맑아집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 문을 여세요. 우유 한 팩이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3일만 해보세요. 피부가 답을 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로 경험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아름다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